안 씹혀. 아니 교정 때문에 아픈거. 벌써 몇 명인 거잖아. 어? 할증나도 맨날 자고 그러면 안 되는데. 늦게까지 공부해서 그렇지? 되게 많이 자고 오는. 예전에 학원에서 자기는 10시간 안 자면 생활이 안 된다고 그러는 애도 있기는 했었어. 선생님이 해봤을 때 5시간 밑으로 자면 사람이 피폐해져. 해봤어. 근데 5시간 이상은 자야 돼. 근데 이제 버티는 방법들은 다 이제 적응되더라고. 선생님 고3 때 선생님이 딱 3개월 하니까 적응되더라고. 3, 4, 5월 딱. 선생님이 고3 때 미치도록 공부해서 학교를 많이 바꿨어요. 선생님 첫 모의고사 점수가 선생님 때는 정시로 갔으니까 첫 모의고사 점수가 서울권 대학이 없었어. 서울권 대학 없었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숭실대보다도 근처에 있으니까 이해가 돼. 숭실대도 높은 학교, 숭실대보다 선생님이 점수가 아래였어. 고3 때만 300, 첫 모의고사가 300점, 400점 만점. 근데 385점까지 맞고 수능 보러 갔어. 그 이상은 못 맞겠더라. 왜 그러냐면 못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영어가 너무 약하니까 영어에서 우선한 10점을 까고 들어가는 거야.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영어가 하긴 선생님이 중학교 가서 A, B, C들을 배웠으니까. 네? 옛날에는 초등학교에 영어가 없었어요. 진짜 우리 내가 그러면 엄청 늙어 보이잖아. 지금도 소문이 막 40대, 50대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누가 이거 빼어 퍼뜨렸어? 유석이지? 아 맞다. 우석이 형이 설마 그랬어? 우석이 형이 그런 거지? 아 이상한 놈이야. 그치? 일어나. 너가 웃으면 안 되지. 너는 진짜 나이 알고 있잖아. 나도 오늘 16시간 자고 있어. 어? 누가 많아? 선생님이랑 우석쌤이랑. 원장쌤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질문 있어? 319번? 312번은 아까 서울에서 절대값이니까 어차피 이건 실수라서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실수라고 했으니까 솔직히 선생님이 싫어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자연수 조건. 실수 조건은 싫어하지는 않아. 이후에 보면 뭐가 자연수일 때 진짜 싫어합니다.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싫어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약간 넘어는 케이스들이 좀 많다라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도 두군을 뭐라고 설정할까? 절대값 B가 4대 1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4알파 마이너스 알파로 설정을 하는 경우가 먼저 있겠죠? 그치? 그럼 먼저 이걸 설정을 했으면 두군해고 4 마이너스 4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16이다. 알파 제곱이 얼마다? 4가 나와야 되겠죠? 그치? 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풀어버려도 되겠다. 두 개 더하면 뭐야? 3알파가 뭐야 돼? 마이너스 K 플러스 알파가 2이면 K는 3 마이너스 3알파잖아. 그러면 K 값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몇이야? K 알파가 2일 때 있겠죠? 알파가 2면 K는 마이너스 3? 또는 K가 마이너스 2면 9, 두 개 나오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겠어? 뭐? 알파
근데 어차피 이건 어떻게 해도 똑같겠다. 그냥 뭔 말이냐면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설정을 했다 그러면 큰 놈이 뭐 양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 이거 만약에 마이너스 알파 4알파 놓더라도 알파 제곱이 4 나오는 건 맞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3알파는 마이너스 k 플러스 3에서 k가 3 플러스 3알파 나오는데 2일 때 어차피 9하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 나오는 건 똑같다고. 만약에 이렇게 설정 안 해도 되는 거고, 이건 만약에 알파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설정하고, 여기 알파가 0, 여기도 알파가 0보다 클 때 설정해 놓으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뭐 알파가 2일 때. 어찌해든지 그냥 한 번에 푸는 것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없어? 자, 2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2차인 함수를 말하는 거고,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근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그냥 뭐 이걸 갖다가 어떤 형태,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바꿔주게 되죠. 꼭지점, 꼭지점이 n,n이고 a가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건 뭐야? 최고차항 계수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B는 뭐 여기 A 값에 따라서 이거 꼭지점의 X 좌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에 있다.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0보다 크고 왼쪽에 있으면 B도 부호가 같다라는 거죠. 여기는 C도 0보다 크겠네. 왜? Y절편이 더 위에 있을 거니까. 만약에 오른쪽에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A 0보다 작고 B는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0보다 클 수밖에 없고 C는 0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판별식 B가 뭐였습니까? B가 어디에서 나왔어? 판별식이 어디서 나왔어? 판별식. 판별식이 나온 데가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나온 데는, 판별식은 정확히 말하면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태생은 근해 공식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이 나타내는 것은 x축 위에 있다 아래 있다, 2차 함수에서 위에 있다 아래 있다, 아니면 뭘 말하는 거야? 자, 근해계수라고 그러면 무슨 근인지를 모르잖아 학생들이. 자, 우리가 편안하게 함수하고, 함수는 y는 fx 꼴이고 방정식은 0은 fx란 말이야.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이 뭐야? y 있다고 0 되겠네. 방정식하고 함수 차이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좌표 축에서 y좌표가 y가 0인 게 나타내는 게 뭐야? y가 0이면 x축이라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이 나타내는 것은, 판별식 B가 나타내는 것은 뭐다? x축과 교점의 개수예요. 허근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의 수니까 좌표 평면상에 찍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만약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x축과의 교점 좌표가 몇이다? 몇 개다? 두 개. 판별식 D가 0이다.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몇 개다? 한 개.
라는 거지. 근데 맨날 물어봐도 수문이나 2학년 가르쳐봐도 자 우리 x축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건 우영 어떻게 해야 돼? 이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어. 아래 있으니까 우선 위로 부르니까 a는 뭐 해야 돼? 0보다 작겠죠? x축 아래 있으니까 t가 0보다 작으면 되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x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x축하고 교점 자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으니까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많이 낚이는 게 이렇게 해놓으면 a가 0보다 크고요. 야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러면 b도 0보다 크고요. 이런 소리 한다고. 판별식은 x축보다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이런 것을 결정하는 놈이다. 아니면 x축과의 교점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다. x축과 방정식에서 나온 놈이니까. 선생님은 교육 과정도 잘못됐다고 생각해. 왜 방정식 다음에 함수를 배워? 함수만 가르치면 방정식 다 가르치는 거고 부등식도 다 가르치는 건데. 함수 그릴 수 있으면 끝납니다. 뭐냐면 너희들 수상에서 이렇게 하지 이후에 수조에서 3차나 4차 너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그래프 그려서 다 판단을 해요.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꼭 그림 안 그리는 학생이 있지. 그림은 꼭 잘 그리도록 합시다. 뭔 말인지 이해됐죠? 됐지? 판별식 의미하는 거 뭐라고? x축과의 교점의 개수다. 그러면 자 340번 풀어봅시다. 340번. 이번에는 좀 쉽게 내야 되겠어. 내거 평균이 25점이 안 나와. 내걸또 내가 높게 돼서 평균을 내봤는데 뭐 20점은 넘는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자, 당연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자, 뭐 알 수 있죠? A가 음수고 B는 양수고 C도 양수다. 이것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러면 기억 A 곱하기 B는 0보다 작다. 맞죠? 니은은? 니은? 사이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맨 넣었을 때 값이겠어. X에다가 마이너스 2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0보다 작다라는 거겠지. 왜 2 넣었을 때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쪽에 있겠죠.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디귿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작아? 9점 만나니까 0보다 크다. 그러면 자 A 플러스 2B 플러스 4C는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커잖아? 우영이 X에다 몇 집어넣었어? 2분의 1 집어넣으면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4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 B 플러스 C 이렇게 나오잖아. 2분의 1 넣었을 땐 양수지. 그러니까 0보다 큰 거 확실하잖아. 여기에다 양변을 매수 곱한다. 4 곱하면 선생님이 위에 쓴 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이 파악이 된다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해. 여기 C 있는데 앞에 뭐가 붙었다. 만약 9가 붙었다. 그러면 3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앞에 4C 이렇게 붙었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야 2분의 1. 형태가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여기 A 앞에 붙어 있는 거 있지. 이것은 뭐 X제곱에다가 초자 정수 넣었을 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자, 2차 함수하고 직선과의 위치 관계. 자,
어차피 이차함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y는 mx 플러스 n 간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두 개가 뭐 x좌표 y좌표 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놓을 수 있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놔두고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 상태에서 뭘 보면 된다? 한 배씩을 보면 된다. 한 배씩 d가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날 것이고 d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응? 아, 이건 미분 쪽에서 합시다.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344번. 서연아, 내 것만 보내지 말고 석쌤한테도 카톡으로 보내. 그건 인정해줄게. 야, 혹시 서연이처럼 노트 필기를 노트에다가 안 하고 태블릿으로 하는 학생 있으면 태블릿으로 해서 카톡으로 선생님한테 보내면 돼? 응? 아, 요즘 디지털 시대에 무슨 태블릿에다가 필기하는 것은 필기를 하는 거니까 인정해줘. 선생님은 하려고 그래도 안 되더라. 자, 봐봅시다. 두 개 갖다 놓으면 이런 수식이 나오죠. 그랬을 때 마지막은 분의 개수를 보려면 한 변식을 봐야 되겠지. a-2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k 결국 k 마이너스 4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자연수 k의 개수를 fa라고 그러자.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잖아. 이게 무조건 몇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지. 자연수 k는 k가 0수가 나오면 되나? 여기 플러스 어쩐지 선생님이 K가 여기 넘겼으면 여기 마이너스고 어디? 플러스 이게 체인인데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K는 몇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4A 플러스 2죠. 자, 4A 플러스 2보다 작아야 된다. F1은 얼마겠어? 6보다 작아야 되니까 5개겠죠? F2는 9개. F3은 13개. F4까지? 17개. 17개. 정답은 얼마? 22, 44개. 주시면 되겠죠? 자,
함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좌표 x좌표를 보면 그네 개수를 나오겠죠? 그지? 자, 345번.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냐? 자, 여기에서 이게 fx고 빨간색이 gx네. 자, fx와 gx의 교점 개수, 시그널 개수는 몇 개겠어? 두 개가 만나는 점을 좌표를 찾으면 될 거 아니야.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겠죠? 그럴 때 모든 시그널의 합은 b는 마이너스 3, 0, 2니까 합이라고 했으면 얼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만나는 점의 좌표를 하면 되는 거겠지? 그럴 때 정답은 4 나오겠죠? 자, 밑에 347번. 수도 1이라고 가르쳤었나? 자, fx 어떻게 놔두면 돼? 그 다음에 2라고 했죠? 2주 x니까 2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랬을 때 나오는 근이 합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넘기면 어떻게 돼? 넘겨서 더하면 x 마이너스 알파로 묶고 2x 마이너스 2 감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베타는 0 나오겠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두 군. 한 거는 뭐다? 알파고 다른 거는 2 감마 마이너스 베타겠죠? 그럼 모든 근의 합은 뭐가 된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 감마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 감마 3번의 정답 있죠? 이해됐죠? 자, 이제 2차 방정식 근해 분리라고 했는데 솔직히 근해 분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게 뭔 말이냐면 솔직히 가르치기 싫어. 근해 분리를 아예 선생님은 뭔 말이냐면 근해 분리를 알면 학생들이 꼭 약간 공식화돼서 두 분이 0보다 크고 두 분이 부호가 다르고 하면 무슨 조건들을 다 따지잖아. 근데 그 조건들을 따지는 것만 익숙해지고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고. 근데 근본적으로 그래프 그리면 모두 다 끝나는 건데, 응? 선생님 말이 뭔 말이냐면, 자, 개념
2.4번에 나와 있는 건 근해 분리라고 돼 있는데 아마 선생님한테 안 듣고 그냥 들었던 학생들 중에는 달달달 외운 학생들도 많죠. 뭐 두근이 알파 베타가 둘 다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뭐 두근의 합은 당연히 0보다 크고 두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 D가 0보다 서로 다른 두근이 하면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들었지. 근데 근본적으로는 선생님은 그냥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다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자, 맨 처음에 나온 거 봐보자. 만약에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봅시다. 응? 이렇게 돼 있고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1번 모든 근이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 x가 0일 는 0이라고 놔두고 뭐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거죠. 응? 왜 근해 분리를 싫어하냐면 여긴 0에 대해서 써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일반화만 해놓은 거잖아. 그치? 근데 그냥 p보다 크다 하면 선생님 여기 만약에 p 있다 그러면 이 참수 어떻게 그려지냐는 거죠? 오른쪽에서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될 거 아니냐. 그치? 그러면 여기 FP는 당연히 몇보다 선생님이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 그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건 수식이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4개 가지고만 나왔고 0에 대해서만 나왔으니까 싫어하는 거라고. 아예 다른 숫자도 넣고 여러 가지 너희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적인 그 기회 자체를 안 주고 그냥 암기해서 푸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 가르치는 것보다 못하다라고도 느껴요.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모두 다 끝나는 일인데 뭔 말이냐면 FP는 당연히 그냥 우리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생각해. FP는 P 넣었을 때 값 얼마야? 어찌 됐거나 0보다 크면 될 거 아니야. 조건으로. 그치? 이걸로만 끝이야? 아니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런 거 안 써요. 여기 대칭축 얼마야? 마이너스 2a분의 b겠죠.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가 몇보다는 커야 되겠어? b란다. p보다 커야 되죠. 그치? 그 다음에 뭐 판별식을 그 다음에 두 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거나 또는 이거랑 같은 의미를 갖는 게 있어요. F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너희들이 공식처럼 그냥 암기하잖아. 두 근이 양근이다. 그러면 뭐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고 a분의 c가 0보다 크고 0일 때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에서 최고 안 좋은 게 뭐냐면 두 근이 양수일 때는 해. 근데 두 근이 1보다 클 때는 못해. 어디에서 많이 느꼈냐면 수원 너희들 했을 때 보면 뭐 지수방정식 이런 거에서 봤을 때 두 근을 가질 때 하면 뭐 x가 몇보다 큰 0보다 큰 두 근을 갖는다. 그럼 뭐 t로 치환해 놓고 a의 x제곱이 그러면 몇보다 커? x가 0보다 크다면 만약에 증가 함수일 때 1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1보다 큰 두 시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풀어야 되는데 애는 학생들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어. 두 근이 양수일 때 두 근이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0으로 놔두고 문제를 풀더라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근해 분리 그녀 어디에 있을지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 그냥 그래프 한번 그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이제 그러니까 공식으로 암기한 애들은 뭐가 틀리냐면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위에 써 있으니까 암기했겠지. 그러면 이런 건 못하더라고. 만약에 a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그냥 임의로 놔뒀고 a가 0보다 작아. 그랬을 때 ax
돼. 이거 조건 말해봐. 어? 그러니까 뭐가 조금만 바뀌면 암기했던 애들은 이걸 못한다고. 그림 그려서 하라고. 그림 그리는 게 어려워? 이차함수 그림 이거 어떻게 그릴 수 있겠어? 어? 그냥 P 여기 아무 데나 잡자. P 잡자. P 잡았고 P보다 작은데 두근이 있어야 되잖아. 서로 다른도 왜 0,0 지나게 지냐? 0,0은 상관이 없으니까 괜히 0,0 그리면 맨날 또 0,0 그리게 그리더라고. 그냥 이런 형태 그림 되면 되는 거 아니지? 그치? 응? 그럼 P 넣었을 때가 FP는 뭐여야 돼? 암기한 애들은 이것도 0보다 크다 쓴다니까? 그림 안 그리니까. P 넣었을 때가 0보다 작아야 되겠지. 여기 대칭축은 뭐야? 여기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는 몇보다 작다? p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뭐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솔직히 지금 크다는 맞는데 등호 왜 들어가요? 이런 학생 있지? 중근이면 두근인 거야. 중복된 근인 거야. 응?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면 D가 0보다 커야 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아까쯤에 그러면 이것도 하나 잘못했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도 F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문제 풀면 돼. 그러니까 정해진 형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응? 어떤 형태로 내가 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y는이라고 안 쓰고 그냥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한근은 1보다 크고 보다 크고 다른 한근은 A가 음수일 때 조건은 어떻게 될까? 그냥 그림 그려봐. 어렵지 않게 그냥 1,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이랑 2 사이에 근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러니까 F1은 0보다 작고 F2가 0보다 크다 하면 무조건 이 그림밖에 안 나오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두 조건으로 끝나는 거야 그냥. 만약에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뭐 A 값이 양수면 이렇게 돼 있어서 1 넣었을 때 값이 음수면 그냥 양쪽 사이드 맞춰지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근해 분리라고 나와서 정리를 해놓은 것은 좋은데 정리하는 것보다 정확하게는 뭘 해라. 그래프 그려서 우리가 해석을 하자는 거지. 너희들이 학년이 위로 올라갈수록 해석적인 느낌이 많아요. 그래프적인 해석,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좀 중학교 선생님도 중학생 강사 처음 할 때 중학생 가르칠 때 그런 적이 있지만 중학교 내용은 범위가 짧잖아. 그리고 어렵게 나와도 어느 정도니까 그냥 공식을 갖다가 애가 이해를 못해도 암기시켜가지고 문제를 풀리게 할 수 있어요. 응? 애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암기 괴물 만들어서 성적 나오게 만드는 건 쉬워. 그건 쉬워.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수학이 솔직히 수3은 아직까지 그런 느낌이 적겠지만
수화도 들어가면 막 해석하는 거 이상하게 유리무리함수 합쳐지고 이상한 거 해놓으면 이해 안 될걸? 그건 해야지. 그러니까 좀 수능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필요해요. 지금 자체에서는. 그래프적인 해석이 수학에서는 거의 50% 이상입니다. 왜? 너희들 막상 수능 볼 과목도 생각해봐. 수원에 그래프 2개 있어. 지수로그는 하나로 쳐. 지수로그 상하감수. 그다음에 수투 그냥 그림이야 전체가. 그냥 다 그래프적인 해석이야 수투는. 미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그래프 해석이야 무조건. 적분도 비슷한 개념이고. 그다음 미적분. 거기는 이제 더 이상한 초월함수 미분적분하니까 초월함수 그래프 해석이야. 다 해석이야. 그러니까 좀 여기 있는 근의 분리에서는 솔직히 암기하기보다 자기가 선생님 지금 다 뭐 했어? 무슨 조건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이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잖아. X축에서. 그려가지고 판단하는 능력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35번. 350번. 빨리 학교가 결정이 됐으면 공식에서 그래프 그렸어. 공식이겠지.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려워하지 말고 많이 어차피 수도 가고 미적분 가면 기억나는 그래프가 여기보다 나왔던 그래프인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해석을. 이게 한 가지 수식이 하나의 수식인데 그래프가 이딴 식이야. 빨간색이 그래프. 저게 이어진. 아니 안 이어진 거예요. 여기 계속 무한대로 가고 여기 유리함수처럼 이렇게. 원순이 모르지? 네. 미분해서 하면 나오는데 어차피 이런 그래프까지 그려야 될 걸. 어차피 형태가 똑같은 항상 비슷한 형태인 이차함수 그래프조차도 안 그리면 그게 늘겠냐고. 너희도 수투를 아직 안 배운 학생들이 대부분 수투 그려보면 3차, 4차? 솔직히 2차보다도 더 이상하잖아. 네. 자, 그래프 어떻게 돼야 돼? 아래로. 1이랑 이 사이에 한근이 존재하면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돼도 되는 거죠. 노란색 하면 빨간색 둘 다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조건은 뭐라고 쓸 거예요? 너희들이 판단해. 뭐라고 쓸 거야? 어떤 학생은 F1은 0보다 작고 F2가 0보다 클 때 또는 F1이 0보다 크고 F2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편한 건 뭐다? F1 곱하기 뭐가? F2가 0보다 작다. F2라고 F2가 부호 다르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1 넣었을 때 3 플러스 K 2 넣었을 때 4 K 플러스 8이 0보다 작다. K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K의 최대값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맞지? 자, 그 다음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차함수 최대 최소. 자, 이차함수에서는 편한 게 뭐야? 어차피 선생님 생각은 이거죠. 학생 때 생각은 이차함수 이렇게 그리고 범위가 여기 알파, 베타 뭐 이렇게 나오면 제일 작은 데는 꼭지점이고 알파, 베타 중에 큰 데가 큰 놈이겠다. 응? 근데 이제 여기 문제에서도 좀 짜증나는 문제의 경우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 뭐 꼭지점이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나눠서 하는 문제가 좀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여기에는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고 여기도 352번. 가운데가 x 앞에 개수가 미지수로 나오면 그게 좀 골치 아파. 자, 352번. x의 범위 어떻게 됩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아, 5보다 작다. 5보다 작다. 왜요? 아, 저번 시간에 이거 설명해 준 것 같은데 복소수에서 네. 왜 분자가 0이면 그냥 0이어서 마이너스가 붙은 말도 상관없다라고 그랬잖아. 아, 분모가 안 되네. 그렇지? 분자가 0이면 상관없는 거잖아. 그랬을 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5 넣었을 때가 최대는 아닌 거야. 왜? 5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잖아. 이게 수차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5 까면서 선생님은 그냥 최대값은 1 넣었을 때 1넣으면 얼마냐? 21이 최대라고 했더라고. 어차피 한쪽만 1쪽만 등호되어 있으니까 5 있을 때는 최대값이 나올 수가 없다고. 거기에다가 또 대칭축 자체가 얼마야? 얼마야? 4지? 그러니까 4에서 멀리 떨어진 놈이 최대값인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최소값은 4 넣었을 때 2 곱하기 16 마이너스 48에 32 플러스 35 우영아 얼마야? 3이요.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것까지 숙제하고 잠깐만 프린트 한꺼번에 하면 너무 프린트 오래 걸리니까 지금 열반 18번까지 프린트 18번까지 풀어오세요. 위에 단원 동화 문제는 아직 숙제 안 내줬어.